진태석이 친딸을 죽이려 했던 영상은 조작입니다. 그 한 문장이 건양가의 공기를 갈라놓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진실보다 누가 이 프레임을 만들었나를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담담하게 말했었습니다. 담담함은 자신감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사실은 칼끝 같은 공포 위에 서 있다는 걸 진태석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똑바로 보면서도 눈동자 한쪽은 늘 흔들렸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살려줄 수도 있고 자기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걸 진태석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진태석은 웃으려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 낮게 말했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조작이면 누가 조작했는데? 차정원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진태석 귀에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늘 사람을 지우던 말이었고 진태석은 그런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믿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태석은 잠깐 안심합니다. 안심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는데요. 진태석은 그 순간부터 또다시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정원아, 내가 내 후계자지.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살려. 차정원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끝이니까요. 대신 차정원은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회장님, 그럼 제가 정리하려면 자료가 필요해요. 진태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무슨 자료?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딱 핵심만 찌릅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비자금 내역 명단을 주세요. 그 순간 진태석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비자금 내역 명단은 곧 목줄입니다. 목줄을 주는 순간 자기가 약해진다고 믿는 사람이 진태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태석은 스위스 계좌를 잃었고 건양의 통제도 흔들리고 있고 김수석까지 더 이상 뒤 못 봐준다며 협박하는 상황이었죠. 진태석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을수록 사람은 믿고 싶은 사람을 찾는데요. 진태석은 그 믿고 싶은 사람을 차정원으로 정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진태석은 낮게 말합니다. 너 그 명단 가져가면 나 버릴 거냐?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버리면 저도 같이 죽어요. 저는 회장님 딸이니까요.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진태석은 더 쉽게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딸이란 말로 사람을 묶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죄책감, 소유, 사랑, 증오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도망 못 가게 만드는 단어. 진태석은 그 단어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태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내가 처리해. 그날 차정원은 진정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태석은 아직 차정원이라는 이름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차정원이 이미 진정원의 얼굴을 쓰고 서서히 건양의 심장을 갈아 끼우고 있었거든요. 사여사에게 한혜라가 스위스 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진태석은 계속 헤라를 의심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피가 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피는 이미 튀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그날 밤 한혜라를 불러냅니다. 한혜라는 태어나게 나왔습니다. 태어남은 헤라가 살아남는 방식이었고 헤라는 태석이 태어난 사람을 더 오래 괴롭힌다는 걸 알고도 태어내야 했습니다. 흔들리면 먹히니까요. 진태석은 단도직입으로 묻습니다. 스위스 계좌 내가 쥐고 있지? 한혜라가 웃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태석이 낮게 이를 갑니다. 그 돈이 없다면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아. 진태석이 그 말을 뱉는 순간 한혜라는 속으로 드디어 말했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존재. 진태석은 돈으로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한혜라는 그 존재의 목줄을 정말로 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더 잔인하게, 더 솔직하게 말합니다. 당신 목줄, 내가 쥐고 있어요. 쥐락펴락 장난질 치고 있어요. 진태석의 눈이 번뜩입니다. 한혜라가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 한 문장이 진태석을 찢어놓습니다. 벗어나고 싶다. 진태석은 벗어난다는 말을 혐오합니다. 벗어나는 건 통제받기고 통제받건 죽여야 하는 대상이니까요. 진태석은 한혜라의 목으로 손을 뻗습니다. 아직 잡진 않습니다. 진태석은 공포를 먼저 줍니다. 그래야 상대가 무너지니까요. 한혜라는 숨을 들이마시면서도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무너지는 순간 딸 차정원이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정보를 던집니다. 누군가 빼갔어요. 비밀번호까지 바꿨어요. 진태석이 멈칫합니다. 뭐? 한혜라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공난숙 같아요. 그 이름이 나오자 진태석의 분노가 방향을 갖습니다. 분노는 방향을 갖는 순간 더 잔인해집니다. 진태석은 그날 밤 공난숙을 찾아갑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이 올 걸 알고 있었는지 준비된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미소는 늘 여유롭습니다. 여유는 돈에서 나오니까요.
공난숙은 이미 3조의 절반을 빼냈고 그 절반은 공난숙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돈으로 변합니다. 공난숙은 안전한 돈으로 사람을 조이는 인간이거든요. 진태석이 들어오자 공난숙은 먼저 말합니다. 난 절반만 가져갔어. 진태석이 이를 갈며 묻습니다. 나머지는? 공난숙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누가 가져갔겠지. 너도 적 많잖아. 진태석은 공난숙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지금 목을 조르면 자기 손이 더럽혀지고 더러워진 손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하늘이 그 기록을 기다리고 있죠. 진태석은 몸이 먼저 반응하지만 머리로 눌러 담습니다. 대신 말로 찌릅니다. 토해내. 공난숙은 미소를 지우지 않습니다. 한 번 먹은 돈은 못 토해내. 나 죽여야 할 거다. 그 말은 도발이면서 동시에 선언입니다. 너는 나를 못 죽인다. 공난숙은 진태석이 지금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감사, 여론, 주하늘 체제, 그리고 차정원이라는 후계자 연기. 공난숙은 진태석이 발버둥 칠수록 더 말려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하늘이 공난숙을 찾아옵니다. 이 조합은 불편한데요. 불편해서 더 긴장감이 강합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는 인간이고 주하늘은 돈보다 시스템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존엄을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주하늘이 따뜻한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주하늘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주하늘은 공난숙에게 딱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스위스 계좌 돈, 위험한 돈입니다. 돌려주세요. 공난숙이 웃습니다. 하늘아, 너는 착해. 착한데 착하면 죽어. 주하늘이 흔들리지 않고 답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공난숙은 그 말에 잠깐 멈칫합니다. 왜냐면 주하늘은 겁을 먹을 때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은 진짜로 목숨이란 단어가 감정처럼 들렸거든요. 공난숙은 사람을 걱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이지만 이상하게 주하늘만은 완전히 돈으로 환산하지 못합니다. 그게 공난숙의 오래된 구멍입니다. 공난숙은 그 구멍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멍을 막지 않습니다. 막으면 자기 인간성이 완전히 끝날까 봐서요. 끝난 인간은 돈도 결국 잃는다고 공난숙은 어렴풋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주하늘을 걱정하는 듯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 주하늘이 차갑게 받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돌려주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 속에 이상한 긴장이 흐릅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만 서로의 죽음은 원치 않는 이상한 관계. 그것도 막장 드라마에서 제일 맛있는 감정이죠. 공난숙은 웃으며 결론을 냅니다. 못 돌려. 절대. 그때 홍세프 할매가 등장합니다. 홍세프 할매는 가벼운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 집안에선 가벼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면 무거운 비밀을 가벼운 말로 툭 던져버리거든요. 홍세프 할매는 공난숙을 보며 말합니다. 네가 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공난숙이 비웃습니다. 뭔데요, 할매? 할매가 손가락 두 개를 듭니다. 돈 토해내. 못하겠으면 버려. 공난숙이 인상을 씁니다. 뭘 버려요? 할매가 웃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하고 싶은 걸 하라 했잖아. 그 놈이 지금 너한테 뭘 원하냐? 그거래. 공난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공난숙은 조언을 듣고 움직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홍세프 할매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생존법처럼 들리거든요. 공난숙은 생존법에는 민감합니다. 그리고 공난숙은 버려야 할 것을 떠올립니다. 진세훈. 진세훈은 지금 공난숙에게 짐입니다. 태석을 자극하는 불씨이고 주영채의 정신을 더 흔드는 칼이고 주하늘 쪽에서도 언제든 변수가 될 사람. 공난숙이 살려면 변수를 없애야 합니다. 공난숙은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웃으면서요. 무서운 결론은 늘 웃으면서 나옵니다. 진태석은 스위스 계좌를 되찾지 못하면 끝장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김수석이 진태석에게 협박을 넣었거든요. 김수석은 이제 태석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수석은 태석을 버릴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버릴 준비를 하는 인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지킬 때는 덜 잔인해요. 버릴 때는 흔적까지 지우려 하니까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찾아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그 낮음은 부탁 같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정원아, 스위스 계좌 찾아와.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찾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움직이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진태석이 눈을 찌푸립니다. 무슨 명분?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영상이 조작이라는 명분이요. 그리고 비자금 내역 명단이요. 진태석은 순간 이를 악물지만 결국 명단을 줍니다. 차정원 손에 명단이 들어가는 순간
건양은 이미 반쯤 넘어간 겁니다. 진태석은 그걸 모르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합니다. 사람은 절벽 앞에서 자기 착각을 더 믿거든요. 차정원은 명단을 받자마자 진짜로 움직입니다. 차정원은 진정원이 됩니다. 진정원은 건양그룹과의 소통 창구를 바꾸려 합니다. 그 소통 창구는 돈의 문이고 돈의 문은 권력의 문이니까요. 김수석은 겉으로는 점잖은데요. 점잖은 사람이 칼을 꺼내면 더 무섭습니다. 김수석은 진태석과 함께 수많은 일을 처리해왔고 지금은 그 처리의 끝에서 진태석을 처리하려는 중입니다. 진정원은 김수석 앞에서 당당합니다. 당당함은 내 뒤에 더 큰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수석은 그 신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김수석은 진정원을 볼 때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진태석의 딸이 아니라 진태석을 넘어설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원이 말합니다. 건양그룹과의 소통 창구,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저로 바꾸겠습니다. 김수석이 비웃습니다. 어린애가. 진정원은 웃습니다. 어린애가 아니라 후계자요. 김수석은 후계자라는 단어에 흔들립니다. 왜냐면 후계자라는 단어는 미래의 승자처럼 들리니까요. 김수석은 늘 승자편에 서려 합니다. 그래서 김수석은 묻습니다. 근거는? 진정원이 명단을 꺼냅니다. 여기요. 비자금 내역 명단. 김수석의 눈빛이 바뀝니다. 명단을 본 순간 김수석은 깨닫습니다. 진태석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흔들리는 인간은 명단을 남에게 줍니다. 남에게 주는 순간 그 인간은 이미 끝입니다. 진정원은 더 칼같이 말합니다. 회장님이 영상 조작 프레임으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이유 아시죠? 김수석이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내가 조작이냐? 진정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조작은 회장님이 믿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공식으로 만들 뿐이고요. 김수석은 진정원을 무서워합니다. 진정원은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 없는 사람은 거래가 쉽고 동시에 위험합니다. 김수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창구박보. 그 순간 건양의 통제는 진태석 손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질 때 사람은 분노합니다. 특히 진태석 같은 인간은 분노가 곧 살인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진태석은 보고를 받습니다. 스위스 계좌는 여전히 비어있고 건양의 내부 소통 창구가 진정원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김수석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진태석은 그 순간 자신이 회장이 아니라 사냥감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사냥감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도망치거나 물어뜯거나. 진태석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물어뜯습니다. 진태석의 첫 번째 표적은 한혜라입니다. 왜냐면 진태석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헤라가 계좌를 쥐고 있다. 헤라가 아니면 누가 자기 옆에서 이런 일을 꾸밀 수 있겠냐는 거죠. 그 결론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진태석은 누군가를 죽여야 마음이 안정되는 인간이니까요. 진태석은 한혜라를 붙잡습니다. 손이 헤라 목으로 갑니다.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진짜로 조입니다. 헤라의 숨이 막힙니다. 헤라는 눈이 흔들립니다. 헤라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숨이 막히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진세미가 들어옵니다. 진세미는 평소엔 철부지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엄마를 지키는 순간만큼은 다른 얼굴이 됩니다. 진세미는 울면서도 소리칩니다. 아빠, 하지마. 진태석이 세미를 노려봅니다. 꺼져. 진세미가 울면서도 버팁니다. 엄마는 엄마야. 엄마 죽이면 나도 죽어. 그 말이 진태석을 더 미치게 합니다. 나도 죽어는 협박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진태석은 협박에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바깥에서 연락이 옵니다. 주하늘 측 감사팀이 움직였다는 보고. 진태석은 지금 사람을 조르다가 기록이 남으면 끝입니다. 진태석은 헤라 목에서 손을 뗍니다. 뗀다고 끝이 아닙니다. 뗀 순간부터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진태석은 다음엔 진짜로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니까요. 한혜라는 숨을 몰아쉬며 세미를 껴안습니다. 헤라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헤라는 울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태석이 더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헤라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세미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세미야, 너 잘했어. 진세미가 떨며 묻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끝나는 거야? 한혜라가 숨을 고릅니다. 끝나게 만들 거야. 우리가. 이 말이 헤라의 진심입니다. 헤라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헤라는 끝내려 합니다. 홍세프 할매의 말이 공난숙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돈 토해내. 못하겠으면 버려. 공난숙은 돈을 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라집니다. 공난숙은 돈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버리기로 선택합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말합니다. 진세훈, 처리해. 구실장이 묻습니다. 죽입니까? 공난숙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죽이지 마. 죽인 척만 해. 구 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유는요? 공난숙이 웃습니다. 살아있어야 나중에 더 쓸모가 있지. 공난숙은 사람을 쓸모로 부릅니다. 그게 공난숙의 잔인함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은 늘 판을 크게 흔듭니다. 진세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세상엔 죽었다는 소문이 흐릅니다. 공난숙이 흘린 겁니다. 공난숙은 소문을 흘릴 때 한 겹 더 씌웁니다. 사고처럼 자살처럼 실종처럼. 결론만 같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사람입니다. 주영채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숨이 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영채는 원래도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세훈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주영채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습니다. 주영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주영채는 중얼거립니다. 세훈 씨 놔두고 어디가? 그리고 주영채는 공난숙을 찾아가 울부짖습니다. 엄마, 엄마가 했지. 공난숙이 차갑게 말합니다. 영채야, 넌 너무 시끄러워. 주영채가 소리칩니다. 내가 시끄러워? 세훈 씨가 죽었는데. 공난숙은 숨을 고르지도 않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너는 내가 살아야지. 그 말이 주영채를 미치게 합니다. 주영채는 엄마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영채는 이제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공난숙은 증명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난숙은 돈을 주고 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영채는 공난숙 집을 나와서 거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주하늘이 보고를 받습니다. 진세훈 실종. 주하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합니다. 진세훈이 사라지면 공난숙이 더 위험해집니다. 공난숙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니까요. 그 착각이 커질수록 공난숙은 더 무리합니다. 무리하는 순간 기록이 남습니다. 주하늘은 그 기록을 잡을 겁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세훈, 공난숙이 숨겼을 확률 커.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나도 그렇게 봐. 주하늘이 낮게 말합니다. 영채는 무너질 거야. 차정원이 숨을 삼킵니다. 영채가 무너지면 태석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 맞습니다. 진태석은 사람의 무너짐을 이용하는 인간입니다. 주영채의 붕괴는 태석에게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차정원과 주하늘은 속도를 더 올립니다. 속도를 올릴수록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질수록 서로를 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은 겉으로는 서로를 잡아먹는 연기를 해야죠. 사랑이 제일 잔인한 순간입니다. 차정원은 영상 조작 프레임을 공식화합니다. 누가 공식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조작이라고 말하면 그냥 변명입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조작이라고 말하면 조직은 그 말을 회사 입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차정원은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해당 영상은 조작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을 통해 건양그룹을 흔들려는 시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입니다. 증거는? 차정원은 바로 증거를 다 내놓지 않습니다. 비밀을 한 번에 풀면 재미가 없거든요. 차정원은 여지를 남깁니다. 현재 법무팀과 외부기관이 검증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이 말로 차정원은 시간을 삽니다. 그 시간은 주하늘에게도 필요합니다. 주하늘은 그 사이 시스템을 더 조입니다. 감사 확대, 해외 자산 흐름 추적, 김수석 라인 차단, 내부 결제 권한 재정렬. 주하늘은 기록으로 사람을 묶습니다. 진태석은 그 과정을 보며 안심합니다. 안심이 태석을 죽입니다. 태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원이가 내 편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진태석은 차정원을 후계자로 더 공식적으로 지명하려고 합니다. 공식 지명은 목줄입니다. 태석은 목줄을 채우면 상대가 도망 못 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목줄을 증거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진태석은 회의석상에서 말합니다. 차정원은 유일한 후계자다. 그 문장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은 칼이 됩니다. 진태석은 스위스 계좌를 되찾지 못합니다. 5일 남았어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손에 남는 건 분노뿐입니다. 분노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찢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다시 부릅니다. 한혜라는 알고도 나갑니다. 혜라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혜라는 태석의 자백을 더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태석이 폭주하면 폭주할수록 시스템은 태석을 더 쉽게 잡습니다. 진태석이 말합니다. 혜라, 내가 쥐고 있지. 한혜라가 대답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당신은 날 못 죽여요. 진태석이 비웃습니다. 내가 널 못 죽여? 한혜라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 말이 태석을 멈칫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태석에게 약점이니까요. 태석은 사랑을 소유라고 믿습니다. 소유는 깨지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태석은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더 잔인해집니다. 진태석은 혜라의 목을 또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황 실장이 들어옵니다. 황 실장은 이제 태석 편이 아닙니다. 태석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태석은 황 실장을 더 싫어합니다. 하지만 황 실장이 들어오는 순간 태석은 또 계산을 합니다. 황 실장을 치면 기록이 남을 확률이 커집니다. 황 실장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감사팀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뭐?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한을 회장 지시입니다. 긴급조사. 진태석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기 권력이 밀리고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태석을 더 미치게 합니다. 태석은 이제 사람으로 시스템을 찌르려 할 겁니다. 그 사람은 헤라일 수도 있고 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주하늘과 차정원은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둘은 서로를 배신하는 척해야죠. 그래야 진태석이 믿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가 진짜로 흔들리는 순간을 알아봅니다. 차정원이 말합니다. 하늘아, 태석이 헤라를 진짜로 죽이려 해. 주하늘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 차정원이 숨을 삼킵니다. 끝내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일까? 주하늘이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방식으로 끝내야 살아. 주하늘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차정원도 이제 현실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사랑은 결국 죽습니다. 둘은 죽지 않으려 합니다. 진세훈이 죽었다는 소문은 주영채의 정신을 찢습니다. 주영채는 밤마다 진세훈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면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공허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너 때문이야. 차정원이 차갑게 묻습니다. 내가 뭘? 주영채가 울면서 웃습니다. 너는 다 가져갔잖아. 건양도 세훈도.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립니다. 차정원은 주영채가 밉지만 주영채의 붕괴가 낯설지 않습니다. 차정원도 한때 버려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불쌍해하는 순간이 위험하다는 걸 차정원은 압니다. 불쌍해하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태석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채야, 너 지금 누가 널 이용하는지 봐. 주영채는 그 말을 듣고 더 미칩니다. 이용? 나? 내가 이용당해? 주영채는 스스로를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니까요. 주영채는 결국 무너져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울고 웃고 자기 손목을 잡고 세훈씨 어디 있어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립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수군거림이 주영채를 더 깊이 가라앉힙니다. 결국 주영채는 병원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도 주영채는 말합니다. 세훈씨, 나버리지 마. 그 말이 너무 진심이라서 더 비극입니다. 차정원은 비자금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주하늘은 그 명단을 시스템의 칼로 바꿉니다. 명단만으론 부족합니다. 명단이 움직인 기록, 명단이 숨겨진 경로, 명단이 연결된 사람들. 그 모든 걸 묶어야 진태석은 도망 못 갑니다. 진정원은 김수석 라인을 통해 건양그룹의 소통 창구를 완전히 갈아 끼웁니다. 이제 건양의 중요한 보고는 진태석이 아니라 진정원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진태석은 자기 회사에서 연락을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연락을 못 받는 회장은 이미 회장이 아닙니다. 진태석은 미칩니다. 미치면 사람을 치려듭니다. 그런데 주하늘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태석이 폭주할수록 태석의 말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주하늘은 태석에게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하늘은 태석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진태석은 결국 실수를 연달아합니다. 내 돈이야. 내 회사야. 내 딸이야. 내 여자야. 그 내가 쌓일수록 태석은 소유로 사람을 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현대의 법과 여론은 소유를 싫어합니다. 특히 사람을 소유로 말한 기록은 치명적입니다. 진태석은 마지막으로 차정원을 부릅니다.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움은 태석이 제일 위험할 때 나오는 톤입니다. 정원아, 내가 널 후계자로 세웠지. 차정원이 고개를 숙입니다. 네, 회장님. 진태석이 낮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날 살려.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살릴게. 그런데 그 살림은 내가 감옥에서 살아남는 거야.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살리려면 회장님이 협조하셔야 해요. 진태석이 비웃습니다. 협조? 차정원이 부드럽게 웃습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 회장님이 직접 정리해 주셔야 해요. 진태석은 그 말을 듣고도 자신이 함정에 들어간 줄 모릅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태석은 입을 엽니다. 누구부터 치면 되냐 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녹음됩니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주하늘은 기다렸다는 듯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감사팀, 수사팀, 외부기관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태석은 도망치려 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순간에도 태석은 사람을 잡으려 합니다. 헤라, 정원, 세미. 누구든 자기 손아귀에 있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황 실장이 막습니다. 황 실장은 더 이상 태성이를 봐주지 않습니다. 황 실장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황 실장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조미양을 향해서도 흐릅니다. 황 실장은 조미양을 돕습니다. 조미양은 원래 정 많고 솔직한 사람인데 이 판에 휘말려 늘 불안했죠. 황 실장은 조미양에게 아주 짧게 말합니다. 미양 씨, 여기서 빠져요. 조미양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나를 왜? 황 실장이 낮게 답합니다. 미안해서. 그 미안함이 조미양 마음을 흔듭니다. 조미양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미안해하는 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황 실장은 악인 같으면서도 미안해하는 인간이거든요. 그 모순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조미양은 그걸 인정하진 않지만 마음이 아주 짧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훗날 사랑으로 발전할 여지입니다. 아주 짧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결국 진태석은 잡힙니다. 진태석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태석에게 다시 존재를 주는 거니까요. 존재를 잃는 순간 태석은 무너집니다. 그게 홍세프 할매가 말했던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태석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집착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끝납니다. 헤라의 품에서 끝난다는 말은 꼭 죽음만이 아니라 태석의 권력이 헤라에게서 끝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헤라는 태석을 끝내는 사람이니까요. 진태석이 감옥으로 가고 난 뒤 건양은 다시 재정렬됩니다. 주하늘은 회장으로서 시스템을 세우고 차정원은 후계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차정원은 더 이상 딸이라는 단어로 묶이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자기 발로 걷습니다. 한혜라는 딸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정원아 미안해. 차정원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차정원은 한혜라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 건 용서라기보다 이제 같이 살아남자는 합의에 가깝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끝났어. 차정원이 웃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겠지.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너랑. 둘은 결혼합니다. 결혼은 로맨틱한 축복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사람들의 쉼입니다. 쉼은 사치처럼 보이지만 이 둘에겐 생존입니다. 한편 주영채는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세훈 씨. 누군가가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주영채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아지는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한데요. 주영채는 아직 진실을 못 봤습니다. 공난숙이 죽인 척 숨겼던 진세훈의 행방은 끝까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난숙은 마지막까지 카드를 쥐려는 인간이니까요. 그 여지가 다음 시즌에 불씨가 됩니다. 공난숙은 돈을 쥐고도 웃지 못합니다. 돈을 쥐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쥔 손이 계속 떨립니다. 왜냐면 주하늘이 살아있고 진정원이 살아있고 시스템이 살아있으니까요. 공난숙은 시스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매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난숙은 또 다른 거래를 준비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홍세프 할매는 마지막으로 툭 던집니다. 이 집안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요? 할매가 웃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질겨. 돈보다. 그 말이 엔딩의 잔향처럼 남습니다. 정원과 하늘은 같은 집에 앉아도 완전히 편하진 않습니다. 둘은 여전히 서로의 등뒤를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인하고 나서 웃습니다. 칼이 아니라 손이 있으니까요. 둘은 서로를 살린 사람입니다. 사랑은 결국 살리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결혼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진태석 너는 감옥에서 살아.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아서 무너지는 게 더 잔인하다는 걸 차정원은 너무 잘 아니까요.